또 학생들하고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럴 경우엔 저희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캐나다에 이제 오기는 왔고 그게 굉장히 기뻤긴 하지만 내 향후 진로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컨설팅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좀 뭔가 이렇게 쿨하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한다고 했더니 가장 필요한 게 일단은 언어적인, 그 다음에 소셜적인 스킬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근데 또 제가 처음 가서 영어도 어리버리하고 또 제 성격상 이게 또 막 나대지 않는 성격이어가지고 이 말을 잘 못하게 되니까 좀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 과연 내가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컨설팅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왜냐면 저는 이제 구매나 서플라이 체인 쪽에 있다가 그 다음 단계로 구매나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좀 더 시니어한 레벨로 가야 되느냐, 그게 제가 한 가지 가진 길이었고, 아니면은 컨설팅 쪽으로 가면은 그동안의 저의 경험을 바탕 삼아 그 다음에 MBA에서 받은 그런 교육 내용을 더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회사한테 좀 가이던스를 할 수 있는 컨설팅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있었고, 또 뭐 어떤 다른 사람들 중에 또 많이 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엔지니어링 쪽을 하시다가 뭐 전자나 아니면 기계 쪽 엔지니어링 쪽을 하시다가 MBA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파이낸스 엔지니어링 같은 이제 무슨 금융공학 쪽으로 가는 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 아니면은 서플라이 체인 쪽 시니어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는 과연 내가 이 프로그램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인턴십을 당장 내가 내년 3월에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 만나보면은 또 그게 막상 제가 딱히 원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한참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서플라이 체인 시니어 쪽으로 가는 게, 시니어 포지션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해오던 분야고 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진로상으로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웃긴 점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자체를 보니까 이 토론토 대학 MBA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나 오퍼레이션 쪽으로는 딱히 강점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회사가 아니라 그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각 프로그램마다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쪽에 강점이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2학년 때 하게 되는 스페셜라이징 그런 코스에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파이낸스 컨설팅, 그 다음에 뭐 가령 제가 또 그 가고 싶었던 학교 중에 하나는 이제 BC에 있는 그 밴쿠버에 있는 UBC라는 학교에 있는 MBA인데, 거기는 사실 서플라이 체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밴쿠버는 사실 그렇게 저는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그런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지금 와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뭐 그래서는 안 갔고, 그 다음에 또 그 알버타의 학교도 제가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 관련 그런 이제 뭐 분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토론토 MBA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원을 할 때는 그 분야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그냥 막연한 이제 생각만 했던 거죠. 컨설팅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하고서는 이 학교가 프로그램이 컨설팅의 장점이 있으니까 뭐 그다음 학교가 네임밸류도 있고 뭐 랭킹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학교를 가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다시 또 그런 이렇게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충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겪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그래, 내가 잘하는 분야로, 나의 전문 분야로 계속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학교가 적당한 학교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이제 그 분야 관련 전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실 그런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만약에 제가 원했으면 끝까지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과연 내가 계속 이거를 프로그램 마치는 게 이게 정답이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언어적인 아니 문화적인 차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어느 뭐 여기 현지에서 캐나다에서 직장 경력을 쌓고 다시 그때 가서 내가 또 MBA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가서도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뭐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한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휴학계를 냈죠. 여기도 이제 휴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Leave of Absence라고 하던데.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휴학을 받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직장을 찾아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회사가 이제 다시 돼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과감히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MBA를 포기를 이제 중간에 관두게 된 계기가 됐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이제 커리어가 이제 뚜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그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커리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저한테 맞지 않아서 과감하게 이제 관뒀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실 뭐 중간에 제가 힘들어서 뭐 포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힘든 거는 버틸 수 있지만 이게 좀 뭐랄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뭐 그런 이제 비전이 좀 약간 줄어드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크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MBA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거나 뭐 아니면 MBA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는 뭐 잘 풀리게 된 계기도 됐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MBA 프로그램을 계속 했으면은 졸업을 2012년에 했을 테고 그러니까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은 다 그때 졸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링크드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뭘 하나 보면은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원하는 쪽에서 시니어 레벨 이상으로 지금 다들 잘 일하고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약간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보면은 이제 그 링크드인에 그렇게 열심히 업데이트는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안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잘된 사람도 상당히 많고 하지만 또 MBA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그렇게 뭐 보증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은 분명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고 정말 이 MBA의 환상을 가짐만 한 거는 정말 이렇게 네임 밸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하버드나 와튼이나 뭐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다 아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데 나오게 되면은 그 네임 밸류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한 인터뷰를 이제 봤는데 그 하버드 MBA 졸업생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90%는 자기 그 하버드 MBA라는 그 이름 하나가 자기한테는 하버드 MBA에서 가장 큰 수학이었고 그 다음에 10%는 뭐 수학 분석 그게 이제 나머지 10%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는 뭐 프로그램 자체에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사실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이 석사학위 이상 졸업자에 대해서 이제 그 이민 정책이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가 인력이 부족한 분야가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다라고 해서 2011년인가 2년인가 그때 이제 석사학위를 캐나다에서 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그 이민 그 PR 그러니까는 그 영주권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랑 그때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 다니시던 분들은 다 지원해가지고 영주권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그 석사학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민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영주권을 받는 거겠지만, 그 다음에 영주권이 이제 받는 게 반이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반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괜찮은 직장을 갖느냐, 그게 또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MBA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경험을 위주로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